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동영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취업 특강, 그 다음에 다양한 취업 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즉 점수화해서 보여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점수가 합격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탈하는 자소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자기소개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제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취업 단기에 그 비전에 공감을 해서 2015년도에 전격적으로 함께 취업 단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이런 취업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합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최종 합격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도 많이 선정을 해봤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많이 배출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삼성과 CJ에서 이제 약 7년간 이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인사 관련된 채용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지원하는 직무라든지 아니면 업종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다양한 평가 기준과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인력들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업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많이 합격했던 그런 자소서입니다. 갑자기 웬 자랑이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CJ나 삼성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뭐 두산그룹이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컨설팅 회사라든지 다양한 기업에 최종 합격을 하면서 실제로 채용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펙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중문학과 출신이에요. 분명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주받은 이 어문학과 전공자도 꽤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중문학 전공을 하면서 취업시장에서 비상경계 학생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3.08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저 승수 생각을 하고 있고, 토익 점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0단계가 있었다면 제 토익 점수 책임져 줬을 텐데 제가 토익 점수가 72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인턴이라든지 봉사활동, 공모전 이런 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스펙, 즉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정량적인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의 합격했던 비법이 바로 자기소개서 부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취업 컨설팅 회사인 잡드림 연구소에서 매년 다양한 학생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가이드해주면서 항상 우리 취업 준비생들과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도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제가 언론 활동할 때인데요. 지금도 물론 상태가 안 좋겠죠. 왜? 이제 공채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거울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모습이? 굉장히 쩔어 있죠, 그렇죠? 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취준생들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3년 동안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항상 동고동락하다시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기가 빨려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취업지원 교수 역할도 예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강좌를 동영상 강좌를 제가 대표적으로 학교에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학교에서 특강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년 약 300여 명 정도 최종 합격자 주요 기업 1000대 기업의 최종 합격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스펙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더 높은 기업, 더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 자기소개서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뭐 자기소개서가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소서가 스펙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좀 믿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유가 좀 충분히 있거든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냐면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로는 뭐 이 외부적인 요소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인사 담당자 사람들도 참 문제가 있어. 물론 인사 담당자 자기도 할 말이 있겠지만은 그 뭐 직무가 중요하다, 뭐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각 회사의 채용 사이트에 보면은 그 직무 소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그 소개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기업도 꽤 많아요. 게다가 그 직무 소개와 채용 공고에 나오는 직무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구직자들한테 너네는 뭐 준비가 안 됐어, 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사 담당자로서도 다들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인사 담당자들은 뭐 우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좋은 인력만 뽑으면 된다 하지만 그건 되게 좀 내가 이런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마인드를 가진 인사 담당자로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채용의 과정이라는 것은 최고의 마케팅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고객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인상을 주느냐가 수천, 뭐 수억 원을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마케팅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 담당자들도 정신 차리시고 더 회사를 위해서, 우리 지원자를 위해서 좋은 그러한 좀 가이드라인을 꾸준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평가 결과가 비공개잖아요. 내가 서류 전형 광탈을 했는데 이게 뭐 서류 스펙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 자기소개서가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 뭐 알려주질 않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요인이 있냐면 바로 저와 같은 이 취업 컨설턴트의 문제예요.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취업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이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강사들도 있고 물론 굉장히 좋은 분들도 있지만 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전달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이야기도 굉장히 다르게 표현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더 어렵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합격자 놈들이죠. 예, 합격자 놈들이라고 죄송한데 항상 이런 식이야. 야, 너 자소서 쓴 거 합격한 거 좀 줘봐. 막상 봐보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엄청 빼요. 뭐 치맥을 사주면 내가 보여주겠다. 뭐 자기가 뭐 했다. 알고 보면 되게 허접하거든요, 사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써도 합격하는데 대체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부적인 요소라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취업 준비생이었고 인사 담당자였고 취업 강사, 컨설턴트를 하면서 약 10년째 10년에 걸쳐서 자기소개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저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아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막상 취업 시즌이 되면 뭐 가이드 몇 개 봐가지고 그냥 바로 쓰기만 하면 어떻게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가끔씩 학교에서 하는 특강 좀 들어주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점검하는 약간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물론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아까 외부적인 요소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 공부를 정말 많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쓸 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가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대체 뭘 평가하는 걸까?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인가?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인가? 그게 잘 우리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표현이야, 표현. 우리가 그 글솜씨가 참 너무 비루해. 그렇죠? 우리는 항상 검색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 게다가 뭐 200자는 써라, 500자는 써라 이런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도 아까 우리가 외부적인 요소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반성하시고 같이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자소서, 즉 여러분들만을 위한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세 가지 비법인데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세 가지에는 각각 또 세 가지의 노하우와 비법이 숨어 있거든요. 총 이제 9가지들을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증명하고 키워드 각인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당연히
자기소개서 항목을 딱 보시면 이게 대체 뭘 평가하는 걸까? 그걸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는 4가지 요소는 바로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직무 역량, 기반 역량, 로열티, 인성.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이게 지금 OT 강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강의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노하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무 역량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고 혹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나는 이 직무에 전문성이 있어요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 강조하는 걸까? 바로 나는 이 직무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만약에 자네 이 직무 정말 하고 싶은 거 맞나? 라고 했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얘기 뭐다? 나는 이러한 노력을 쌓아오면서 정말 이 직무 정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주셔야 되는데 인문성경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직무 관련된 경험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공계 학생들이에요. 이공계 학생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전공 중에서도 특정 교과목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매칭을 잘 해야 나가겠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반 역량이에요. 기반 역량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그 성과, 즉 되게 일을 잘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봤더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반 역량이라고 하고 흔히 강점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강점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까 직무 역량이 너는 이 직무에 정말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였다면 이것은 바로 너 이 직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대한민국 지원자 99.9%가 지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고 자소서에 쓰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되게 궁색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다른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포부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강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을 가장 많이 보여줘야 되는 항목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 항목에서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러한 역량적으로 그걸 썼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를 좀 했구나.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지원 동기 강의 파일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열티예요. 로열티가 뭘까? 그럼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까는 너 이 직무 관심 있는 거 맞아? 너 이 직무 잘할 수 있어?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너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마음 있니? 너 우리 회사랑 함께 할 거야?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로열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관심객이, 직무 관심객이, 그 다음에 개인의 비전과 회사 비전을 일치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에서의 비전으로 표현되거나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 뭐 예를 들어 성장 과정, 창의성 경험, 팀워크 경험, 거기다 보면 여러분들 흔히 맨 마지막에 이러한 성장 과정으로 어떻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을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거 쓰시잖아요. 보통 그러한 항목들이 보통 다 이러한 로열티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성이에요. 인성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착한 놈, 나쁜 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인성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예요. 관점. 우리가 아까 3가지 봤잖아요. 첫 번째 직무 관심 너 정말 있어? 두 번째 직무 잘할 수 있어? 세 번째 우리 회사 같이 할 거야? 네 번째 야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냐? 지금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라는 개념은 크게 인재상과 가치관적인 인성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인재상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공통적으로 발휘되면 좋은 행동 모습들이 있어요. 전 직무 공통으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내일까지 해. 선배님 내일 주말인데 다음 주까지 하면 안 돼요? 강민혁 내일까지 해.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님. 누구 좋아하겠어? 당연히 강민혁 좋아하겠죠. 왜?
주어진 목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또 높은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들이 대다수의 이렇게 일할 때 발휘됐으면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인재상이라고 묶는 겁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인재상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그 미생 봤죠? 미생의 장그래가 우리 오차장이랑 밥 먹으러 가면 뭐부터 해요? 물이랑 숟가락부터 막 넣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런 걸 가치관적인 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 생활 신조 등등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는 4가지 항목을 확인을 했습니다. 직무 역량, 기반 역량, 로열티, 인성. 이 4가지 개념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를 선정을 했다면 내가 이러한 키워드가 정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재를 선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선택하실 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져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걸 바탕으로 어떤 성과와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강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솜씨인데 소재 제목과 2가지씩 뒷받침 문장, 마지막 문장,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구성을 간결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정말 익힐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빠져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짚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명확히 선정하고 그걸 증명하고 이것을 각인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해를 좀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3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좀 배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평가에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어떤 경험이 제일 좋은 경험인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한 것들을 저는 9가지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몇 점짜리 자소서인지를 오늘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그동안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에 제 취업준비생, 인사담당자, 컨설팅을 하면서 쌓았던 내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더 자소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한 장으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프린트 하셔가지고 책상 위에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딱 배경화면으로 이걸 그냥 깔아 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키워드를 선정하고 증명하고 각인시킬 때 이 9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중에서 내가 3가지를 하고 있다, 이미 3가지를 실천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소서 강의 몇 번 들은 친구들이야. 스터디도 몇 번 하고 약간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6가지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원자예요. 분명히 여러분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좀 떡볶이 사주면서 야 나도 좀 가르쳐줘 약간 이런 수준일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9가지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처를 주세요. 제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만큼 스펙을 초월해서 감동적인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점수화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6점 미만이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광탈 자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56점에서 70점 사이다. 대다수의 지원자가 이 정도 수준에 찍혀요. 근데 이게 웬 테러냐? 나 일반적인 수준인데. 지금 자기소개서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너무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똑같기 때문에 평가자가 너무 읽기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레벨 2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70점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정권으로 이 정도면 진짜 합격 자소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3로 올라간다. 86점 이상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평가자의 안구를 정화해드리는 말 그대로 감동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자, 저와 함께 점수를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어떤 걸 확인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그 점수를 스스로 점검함과 동시에 내가 자기소개서의 향상을 위해서 9가지 비법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조 키워드, 즉 평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난 어떤 키워드를 선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강의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4가지 중에 어떤 걸 평가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 단계는 어떤 단계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을 보면은 이게 어떤 걸 평가하는 것 같아 정도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장단점, 도전 경험, 입사업 허브.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지원 동기는 당연히 아까 우리가 봤던 로열티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 성장 과정은 여기 인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가치관 인성. 이것도 가치관 인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인재상 평가하는 거, 입사업 허브, 로열티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딱 보자마자 이건 뭘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걸 명확하게 찝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자, 레벨 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필요한 이유와 소명 실천계. 이거 대체 뭘까? 이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당연히 로열티 문제입니다. 왜?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미를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역시 아모레퍼시픽 기준에 부합이 돼야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에서 함께 그러한 소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관련된 문제도 로열티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도 회사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 이거 뭐지 이거? 이제 아예 회사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지원 동기가 아니라 대놓고 상장사 300대 기업의 신입사원이 5년도 안 돼서 대부분 퇴사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우리 회사에 남아있을 거야? 라고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와 빛내는 형광펜 사용 방법. 이건 뭐지 나한테? 나한테 갑자기 이런 걸 왜 요구하는 걸까?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대체 뭘 평가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보래. 이거 뭐지? 나의 예능감을 보는 건가? 내가 미리 뭐 이거 보여줘야 되나? 대체 이게 뭘 평가하는 걸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인문학적 소양. 그렇죠? 그 다음에 몰입해서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거는 아까 4가지 요소, 직무 역량, 기반 역량, 로열티, 인성 중에서 어떤 걸 평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지원 동기라고 하더라도 희망 직무 및 희망 직무를 위한 노력 항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사업 허브 항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예 이 지원 동기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답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원 동기 쓰는 법이 이거니까 그거대로 써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각 회사마다 지원 동기의 문항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서의 평가 요소는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짚을 수 있으셔야겠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4가지 키워드를 이해하시고 자기소개서가 어떤 항목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항목의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점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 2번째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직 평가 키워드 선정했지만 이 평가 키워드를 좀 더 다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2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사와 직무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뜻이냐. 회사 직무 특징을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업에 지원한다고 칩시다. 영업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A도 식품회사, B 식품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영업과 이 회사의 영업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없어요. 바로 거래처가 관리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과연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냐 이거죠. 이거는 약간 조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건 약간 대리점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사에 맞게끔, 직무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지원자 있으신가요? 마찬가지야. 친화력. 롯데백화점 협력사원 관리해야 돼. 협력사원 되게 그 베테랑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나이키라든지 뭐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화장품이라든지 거기에 매니저들을 거의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과 한국 야구르트 예를 들어서 거기 여사님들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친화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친화력이 그냥 단순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이런 친화력보다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교내에서 학생 활동을 할 때 교내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우리 이모님들, 어머님 뻘 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난 특히 더 친화력을 더 잘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 지원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친화력 하나를 강조하더라도 이 회사 직무의 특징을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선정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A 회사와 B 회사가 추구하는 정직의 의미는 이와 같처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직의 의미를 풀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맞는 정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선정한 평가 키워드에 이렇게 회사 직무 특징을 잘 반영하고 계신가요?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잘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 어려워. 자기만의 생각을 좀 넣어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걸 봤는데 이 소통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의 직무의 특징을 반영했더니 이러한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표현을 회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직설적으로 활용을 해버리면 회사 관점에서는 끼워 맞췄다라고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만의 표현을 통해서 이 회사가 요구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도록 이런 것들을 풀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친화력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예를 배경, 학력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는 분야에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용기를 바탕으로 한 경청을 잘합니다라고 해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유연한 소통에 포함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기만의 철학과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열정의 의미에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회사 직무 특징을 반영했더니 이 회사의 열정의 의미가 어떠한 장애 요인도 이겨내는 극복하는 완수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만의 표현, 주어진 목표는 없는 힘을 쥐어 짜내서라도 해내는 근성이라고 강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 직무 특징을 반영하고 자기만의 철학을 담아냄으로써 평가자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철학, 노하우 열심히 반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더니 평가도 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보통인 것 같아, 그렇죠? 보통은 되잖아요. 회사 직무 특징 반영, 이거는 좀 자신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철학, 노하우, 그래도 회사 직무는 잘 반영 못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자기만의 생각이나 철학, 노하우를 반영하는 지원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보통이라고 칩시다. 3, 3, 17, 20, 23. 23 광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광탈입니다. 어떻게 할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평가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은 100점 만점 중에 40점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의 강의를 통해서 각 항목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 열정력, 도전, 창의성 경험 각 항목별 정밀 진단하는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게 어떤 걸 평가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걸 반영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지금 한숨이 쉬어져. 나 당장 이 동영상 끄고 싶어. 너무 좌절했어. 나 지금 광탈이래.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뒷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잘할 수 있다면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이 키워드 선정하는 걸 봤다면 이번에는 그 선정된 키워드를 어떠한 소재로 풀어나갈 것인가, 어떤 경험을 선택할 것인가, 이 키워드 증명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떠한 경험을 선정하고 있는가의 관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에요? 저 경험이 좋은 경험이에요? 당연히 경험 자체로만 본다면 이 원칙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익의 목적의 당위성이 낮은 경험. 이게 무슨 뜻일까? 목적. 내가 이 경험을 쌓은 목적.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경험 자체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거다라고 하면 목적성이 공익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근데 당위성은 뭐냐면 내가 원래부터 당연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당연히 학점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성이 높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성이 높고 공익에 가깝고 당위성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 자, 그런 경험을 따졌을 때 1순위의 경험은 인턴, 알바, 창업, 공모전, 학생회,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등등 이러한 경험들이 일단은 1순위로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순위로 보면 학점, 어학, 연수, 그 다음에 여행, 편입, 가정환경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거라면 떨어지느냐? 절대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이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 뭐 커뮤니케이션이 됐든 창의성이 됐든 그런 생각과 행동 모습을 잘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만 있다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러한 1순위 경험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군대 경험이 있어. 선생님, 군대,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4천만 국민 이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공익 아니냐. 하지만 군인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순위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2순위 경험으로 보시고 가급적 남자분들도 군대 경험은 지양하시는 게 좋지만 때로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꼭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을 선정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생각과 행동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평가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글자 수를 확보해야 돼. 글자 수.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잘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잘 보여주려면 첫 번째가 뭐다? 글자 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역할, 즉 불필요한 상황과 역할을 너무 길게 썼어요. 뭐 KT 앱스토어 전략에 내가 나갔는데 그때 내가 뭘 해야 됐고 뭐 어떤 상황이었고 뭐가 어려웠고 등등등등등 상황과 역할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적은 건 좋은데 너무 장황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가 부족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생각과 행동 부분을 겨우 100자 정도밖에 작성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같은 자소서예요. 같은 자소서인데 이 자소서를 보시면 상황과 역할을 굉장히 간결 명확하게 120자 내로 축소했습니다. 아까는 몇 자였어요? 아까는 290자야.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그걸 좀 줄여냈고 그리고 나서 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각과 행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다. 그 키워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키워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잘 쓴 사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거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 역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은 아까 그 상황 역할을 너무 장황하게 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길게 썼는데 그 간결 명확하게 쓴 친구들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적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얘기가 결국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걸 너무 길게 썼다는 게 아까 이 지원자의 이제 실수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이 친구는 아까 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썼는데 이 친구는 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기가 어떤 지원자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특히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항상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자소서 썼는데 색깔 한번 칠해보는 음영으로 이건 약간 상황과 내 역할인데 그건 노란색으로 칠해.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은 내가 진짜 그때 했던 행동들은 녹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근데 아마 글자 수 딱 비교했을 때 노란색보다는 녹색이 2배는 많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뭐랄까 생각, 행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강조를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이렇게 했고 네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저 진짜 구체적으로 했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글이 되게 단조롭고 나열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뒤에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혹은 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좀 얻었다.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넣어줘야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스토리텔링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그 키워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들어가야 돼요. 구체성.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열정이 됐든 도전이 됐든 창의성이 됐든 커뮤니케이션의 분석력이 됐든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 있죠. 그거를 행동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2개 유형 이상을 보여주는 게 좋아. 이게 어떤 뜻이냐? 엄마한테 물어봤고 아빠한테 물어봤고 친구한테 물어봤고 여친한테 물어봤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이거 뭐야? 5개 했잖아.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야, 하나. 왜?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됐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유형의 행동 노력을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명확한 성과. 저 전국 1등 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모든 여러분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명확한 성과가 있지는 않겠죠. 정량적인 성과가. 하지만 때로는 뭐 주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주변에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그러한 것도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긴급하게 점검을 좀 해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저와 함께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 중수냐 고수냐를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소서 광탈하는 지원자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 역할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가져서 결과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대다수가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 지원자들 뭐 대학생 어학연수 한번 가봤을 것이고 뭐 아르바이트도 몇 번 해봤을 거고 학과 프로젝트 학생이 다 했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 즉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자소서를 어떻게 비범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험인데요. 소제목과 2갈씩을 보여주시고 상황 역할 쓰시고 그 다음에 생각 행동 보여준 다음에 결과 배운 점에서 특히 이 부분 의욕 없이 걱정만 하기보다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없는 힘까지 발휘한다면 자 이런 깨달음을 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점수를 좀 얻으셔야 됩니다. 아까 광탈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경험을 선정할 때 나는 그래도 좋은 경험 선정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생각 행동 이거 좀 자신이 없어. 왜 아까 상황 설명을 좀 줄인 게 좀 쉽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의미 강조 나 그래도 항상 어떤 것도 배웠다고 내가 하는데 그래 이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20점 34점 그러면 여러분들 레벨 2에 온 거야. 여러분 레벨 2에 온 겁니다. 희망이 보여.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 물론 지금 어떤 지원자들은 미흡 10점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따라오시면 중상위권 레벨 2까지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글솜씨. 여러분들 작문 실력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써보기가 장난 아닌데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제목이나 2갈씩 뒷받침 마지막 뭐 단어 선택 어떻게 해서 간결 명확하게 구성을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랑 이제 점검을 좀 하실 텐데요.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뒷받침 문장을 잘 써야 돼요. 뒷받침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핵심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은 당연히 소제목, 그 다음에 2갈씩,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우리는 핵심 문장, 중심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장을 우리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그 인문상경계와 이공계 자기소개서를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세요? 인문계? 인문상경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더 좋은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굉장히 초딩처럼 글을 써. 그게 글을 잘 쓰는 거야. 되게 간결 명확하게 쓰거든요. 근데 인문상경계 학생들은 좀 말을 어렵게 좀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특히 주어 자체가 길어지고 주어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서술어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서술어에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막 2-3가지 생각을 좀 담고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심 문장 잘 잡는 건데 중심 문장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과연 이 회사가 다 읽어줄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막 강남역 지나가면 하루에 헌팅을 막 100번씩 당해. 처음에는 나 이렇게 좀 잘 통하는데 하는데 갈수록 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질렸으면 좋겠어. 나도 질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들은 이미 질렸어. 여러분 자소서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제목을 잘 써요. 소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문장, 두 가지씩 문장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내가 이 항목에서 평가자님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를 각인시킴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주는 거야. 얘가 3000% 안 빠지게끔 내가 보고 싶은 걸 제시하려나 보다.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장도 되게 잘 써야겠죠. 근데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면접관 떠나가는 면접관의 마음을 다시 잡아와야겠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이게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제목을 쓰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을 다 쓴 다음에 그 내용 압축해서 위로 올린다? 미안하지만 그건 되게 무식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꼭 안 좋은 방법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좀 후순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의문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자극적으로 쓸 수도 있어. 낚시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낚시했다면 당연히 두갈식에서는 명확하게 오해를 풀어줘야겠죠. 소제목도 낚시, 두갈식도 낚시, 마지막에 갈수록 이게 이상해. 그럼 여러분들 낚은 거야, 인사담당자. 인사담당자 분노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사담당자 평가자를 분노하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쓰는 여러분들 노하우가 있는지를 제가 되게 궁금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하는 지원자는 100명 중에 2~3명도 안 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독창적인 구성을 쓰는 거예요. 한 가지 500자에도 소제목을 3개씩 쓰는 애들이 있어. 1000자짜리 자소서에 소제목을 5개씩 쓰는 애들도 있어요. 소제목을 먼저 쓴 다음에 이 전체 글의 뼈대를 먼저 소제목을 통해서 잡은 다음에 평가자가 이 소제목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 지원자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쓸 때 이 친구 영업에 지원한 친구 같아요. 소제목을 영업은 미친 짓, 첫사랑, 권태기, 바람을 피다, 그래도 영업이더라. 이렇게 소제목을 쓰는 겁니다. 어때요, 느낌이? 이게 약간 왠지 호기심도 있지만 짜임새 있게 이 친구가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영업은 미친 짓이다. 영업이 진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나 진짜 영업을 하고 싶고 니네 회사에서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은 게 내 목표다. 그걸 적어주고, 첫사랑, 영업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를 또 써주고, 권태기, 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실패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진짜 느꼈어. 그 다음에 바람을 피다, 영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나 마케팅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런 영역도 쌓아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영업에 필요한 강점이 이런 목표지향적인 건데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난 이걸 이겨나갈 수 있고 앞으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마무리함으로써 진솔하게 내가 이 직무를 지원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 한 방에 1초 안에 우리 평가자님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우리 평가의 시간이 왔어. 여러분 뒷받침 문장 어때요? 보통이다? 그렇다? 한 6점 주자 이거는. 그래, 후하게. 중심 문장, 나 소제목 장난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거 그냥 보통이겠지. 독창적인 구성? 이게 뭐 먹는 건가요? 이거 안 하잖아 우리. 그 뭐야? 11점? 11점? 아니 광탈이야 또 우리. 어쩔 거야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이제 빠른 시간 동안 OT 촬영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은 항상 자소서를 쓸 땐 이 항목을 보자마자 나 이것을 어떤 키워드를 강조할까, 어떤 걸로 증명할까, 어떻게 각인시킬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키워드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 회사 직무 반영하시고 철학 노하우를 또 녹여줘야 되고, 소재를 선정할 때는 공익 목적의 당위성이 낮은 걸 선택하되 항상 그 상황 설명과 역할을 최소화한 다음에 생각 행동 부분으로 말 그대로 단조롭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되게 강조하시고 거기에 깨달음을 제시함으로써 비범함이 있는 지원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읽기 쉬운 뒷받침 문장을 제시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한 번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고 싶게끔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문장을 써내야 되면서 독창적인 구성을 통해서 다른 지원자와 난 수준이 다른 지원자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아마 광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레벨 1에 해당되는 분도 있을 거고, 레벨 2, 레벨 3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몇 점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다양한 각 항목별 구체적인 정밀 진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건데 여러분들이 최소 레벨 2 이상 합격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광탈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지원 안 할 수 있는데 광탈보다 더 무서운 건 지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채가 시작됐고 혹은 이미 공채가 시작되는 과정이 이 동영상 강좌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면 됩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